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n을 선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함수 안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선언문을 작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래야지만 비로소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 자료형인 정수형으로 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우리는 이 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정수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학생에 대한 번호와 이름 그리고 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나 배열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show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정보들을 따로따로 넘겨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연관된 정보가 3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사용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수십 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십 개의 한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주는 함수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을 다 따로따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면 내 손은 2개밖에 없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정보라고 한다면 식판처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변수를 선언하는 것 대신에 이런 이름의 변수들을 마치 한 덩어리의 데이터처럼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구조체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체의 정의 자체는 그 구조체 이름이 사용되기 전에만 선언되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한번 구조체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내 프로그램 내에서 최소한 그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는 소스 코드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안에다가 두기보다는 샵 include라는 구문 아래쪽에다가 배치해 줌으로써 현재 이렇게 3개의 필드들을 개별적인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student라는 구조체, 소위 사용자 정의 타입 비슷한 형태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student라는 구조체는 넘버라고 불리우는 정수형 변수와 name이라고 불리우는 문자 배열과 height라고 불리우는 실수 값을 한 덩어리로 묶은 구조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12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줘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문들 대신에 현재 정의되어진 student라는 구조체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 즉 S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되 이 변수는 student라는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이다 라는, 즉 student라는 구조체는 이렇게 3개의 필드로 나뉘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변수를 show라는 함수에게 넘겨서 처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는 number, name, height 같은 변수가 개별적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 하나의 이름 s1으로 묶여져 있을 테니까 그저 우리는 이렇게 s1이라는 값을 함수에게 넘기는 형태로 구조화해주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연관된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S1이라는 하나의 student라는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를 전달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구조체를 사용을 하는 가장 큰 이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또 다른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학번과 이름과 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들을 또다시 따로따로 정의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는 S2라고 불려주는 또 다른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S1이라는 식별자가 가리키는 곳에도 학번과 이름과 키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들을 갖고 있을 것이요, S2라는 변수도 역시 학번과 이름과 키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것이에요. 내 식판에도 반찬과 밥과 국을 담을 수 있는 칸이 있듯이
내 친구의 식판도 반찬과 국과 밥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형태로 비유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더 간단한 예로 살펴봅시다. 포인트라는 구조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2차원상의 한 좌표값, 즉 x, y 값을 하나의 연관된 정보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정의했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P1, P2라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것이에요.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같은 유형의 변수는 하나의 선언문에서 식별자만 콤마로 나열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1, P2가 정수형 변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메모리에는 P1을 위한 저장 공간과 P2를 위한 저장 공간이 각각 할당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앞에서 포인터 다루면서 변수 선언문에 오는 타입은, 자료형은 그 변수를 위해 얼마의 저장 공간을 할애할 것인지와 더불어서 그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진 비트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코드화 방법들을 나타내 주는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현재 P1 혹은 P2라는 변수는 포인트라는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 즉 포인트라는 구조체 보면 정수 두 개를 저장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P1도 8바이트, P2도 8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확보되어질 것이고, 그 확보되어진 공간을 각각 X 혹은 Y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식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라는 하나의 구조체로 만들어진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P1도 XY가 있고 P2도 XY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우리는 이제 P1에 대한 좌표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P1이라는 구조체 변수 이름을 통해 접근되어지는 X라는 필드 혹은 Y라는 필드에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P2의 XY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P2라는 이름을 통해서 접근되어지는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의 구조체이지만 이 하나의 구조체는 일종의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었을 때에는 각 변수마다 이 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드들을 따로따로 별도의 메모리 영역에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예제에서도 보면 S1이라는 구조체와 S2라는 구조체는 개별적인 변수인 거예요. 별도의 메모리가 할당되어진 곳이고, S1이라는 구조체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수와 문자 10개 그리고 하나의 더블 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이 되어질 것이고, 역시 S2를 위해서도 독립적인 정수와 하나의 10개짜리 문자 배열 그리고 하나의 더블 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할당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는 S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는 S2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구조체 변수를 통해 여러 개의 필드들을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묶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여러 개의 필드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겠죠. 특정 구조체 변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특정 필드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은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즉, 어떤 구조체 변수 이름에다가 점 하기를 필드 이름을 써주게 되면 이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자, 앞서서 본 예를 살펴보면 S1.number라고 한다면 S1이라는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number라는 필드에다가 26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number라는 것은 정수형 변수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number라는 정수형 변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특정 부분들을 나타내도록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S1.number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표현식 자체는 그저 하나의 정수형 변수에 대한 이름이에요. 독립적인 정수형 변수가 아니라 S1이라는 구조체에 포함된 정수형 변수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 정수형 변수 취급하듯이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equal 26이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학생의 번호는 26번이다 라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넘버 자체가 구조체에 소속되어진 부분이지만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이 표현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눈여겨봐 주기 바랍니다. 같은 관점에서 키를 저장하겠다 s1.height라고 한다면 이제 s1이라는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height라는 필드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다가 178.8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실수값도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조체 필드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단순 변수와 똑같아요. 다만 혼자 독립해 있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구조체 변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조체 이름 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s1.name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길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될 줄 알았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자, 잘 안 보이면 이걸 떼버리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name equal 길동이라고 했을 때 이 name이라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현재 배열의 이름인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문자열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살펴봤지만 문자열을 포함해서 배열의 이름은 그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표현식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값을 할당받지는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구문은 현재 존재하는 배열에다가 새로운 문자열의 주소를 집어넣으려고 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문자 배열이 아니라 문자형 포인터였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오류는 사라지잖아요. 물론 여전히 이제 남는 문제는 이 name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이 문자열이 항상 유효할 수 있는 문자열인가 아니면 어떤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된 문자열이냐에 따라서 조금 유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되기는 하겠어요. 하지만 오류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포인터이니까. 자, 하지만 지금처럼 name이라는 것이 배열의 이름이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배열이 선언문이 아닌 곳에서는 equal 초기값의 형태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name이라는 배열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값을 집어넣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선택식을 통해서 일일이 값들을 나열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1이라는 배열의 name의 0번째에다가는 현재 name이라는 배열이 문자 배열이니까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접근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문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G라는 문자를 저장해라 라고 하고, 같은 관점에서 1번 배열 요소에다가는 i라는 문자를 저장해라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문자를 다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에 널 문자까지. 이거 굉장히 번거롭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문자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웠었어요?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 string.h라는 헤더를 포함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tr 어쩌고 같은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string copy 하기를 s1의 name이라는 필드에다가 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복사해서 넣어라 라는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별적인 배열의 선택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치 할당문을 사용한 것처럼 길동이라는 문자열을 s1이라는 구조체의 name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 복사해서 넣는 작업들을 이 함수 내부에서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필드들은 구조체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을 사용을 하되 그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각 필드의 특징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라는 거예요. 숫자형 변수는 숫자 값처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배열이면 배열처럼 사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아직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니까 주석으로 막아놓고 일단 제대로 실행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메인 함수의 제일 마지막 문장인 return 문장에다가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면 scanf와 마찬가지로 string copy 같은 함수도
언더바 s자가 붙은 함수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해주고 있죠. 이 오류를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서 소스 코드 상단에다가 샵 define 하기를 이 키워드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컴파일하고 현재 s2라는 변수는 선언만 되었을 뿐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불필요한 변수이다라는 경고가 나오고는 있어요. 일단은 무시를 하고 디버깅 모드로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면 쭉 시작하다가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한 구문에서 멈춰 쓰겠죠. 현재 이 순간에 현재 로컬 탭 눌러보면 현재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가 s1이라는 변수와 s2라는 변수 이 두 개의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현재 s2라는 변수 열어보면 number, name, height라는 세 개의 필드를 갖고 있으나 쓰레기 값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s2라는 이름의 변수를 main이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했을 뿐 어디에서도 초기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값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s1이라는 구조체 변수 이름을 열어보면 number, height라는 값에 각각 내가 지정한 값들이 잘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name이라는 필드도 현재 길동이라는 문자열이 설정된 것을 name 자체가 배열이니까 여기 삼각형 부분 눌러보면 현재 이 name이라는 것은 10개짜리 배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에 널 문자까지 잘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버깅 모드 중단하고 자, 이렇게 잘 동작되어지는 내용들을 출력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지만 그건 좀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일단 메인 함수에서 직접 출력해 보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S1이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각각의 필드들을 적절하게 출력해 주어라 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넘버라는 것은 정수형 필드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정수처럼 출력한 것이고 name이라는 것은 문자형 배열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출력해라 라는 의미로 %s 써준 거죠. 원래 문자 배열이니까 %c를 사용을 하면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처리해 줘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printf가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하나의 문자열처럼 즉 널 문자 전까지 출력하는 처리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height라는 것은 더블형 변수이기 때문에 %.1f 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첫째 자리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름의 길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름과 키 사이는 탭 문자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출력하고자 했을 때 좀 줄 맞춰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고 하나의 출력을 끝마치고 나가서는 줄바꿈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처리를 해본 것이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눌러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번호, 키, 이름이라는 형태가 잘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변수들에 대한 묶음으로써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그 구조체를 통해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단순 변수나 배열 같은 경우 보면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체 변수도 이런 초기 값을 갖는 형태로 변수를 선언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만 단순 변수와 다르게 구조체 변수는 여러 정보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배열처럼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구문에서 equal 중괄호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나열해 주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각각의 요소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초기 값의 나열 순서는 반드시 구조체에서 필드를 나열한 순서와 정확히 일치되어진다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뻔한 내용인데 그걸 왜 유의해줘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진 구조체 중에서 내가 추후 구조체의 특정 부분에다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필드를 삭제하거나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초기 값의 개수와 구조체의 필드의 개수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잘못된 짝짓기를 통해서 초기 값이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위험한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면서 그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필드에다가 값을
따로따로 집어넣기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초기화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자열인 경우에 보면 내가 어떤 하나의 배열을 문자열로 초기화할 때도 보면 배열의 선언문 다음에다가 equal하고 나서 하나의 문자열을 지정하면 그 값이 초기 값으로 바로 사용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체 안에 정의되어진 배열을 초기화할 때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단순히 문자열만 써주게 되어지면 스트링 카피 같은 라이브러리 도움 없이도 단순하게 초기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S2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이렇게 equal 중괄호 해서 초기 값들을 현재 구조체의 순서대로 동일하게 할당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출력하기를 S2에 대해서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빌드 다시 시작 눌러봤을 때 현재 첫 번째 S1에 대한 출력은 내가 따로따로 필드들을 초기화해준 그 값이 설정이 되어질 것이고 S2에 대해서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해준 값으로 적절하게 초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구조체를 사용을 할 때 기본 자료형의 변수와 달리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때마다 struct라는 키워드를 데리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낯설어 보이고 좀 뭔가 번잡해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p1이라는 변수를 만들 때 포인트라는 구조체로 변수를 만든다라는 것을 좀 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선언되어진 구조체 변수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조체 변수는 기본 자료형의 변수들, 즉 정수형 변수와 거의 똑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다만 기본 자료형의 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되는 데 반해서 구조체 변수에는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눠져 있고 특정 구조체 변수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 필드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 바로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을 통해서 어떤 구조체 변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필드에 접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명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되어지는 표현식은 각각의 필드의 타입에 따라서 기본 자료형의 변수와 똑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정수형 필드는 정수 변수처럼 배열 필드는 배열처럼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특정 구조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 개의 필드의 묶음인 구조체 변수는 할당 연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산과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